번째 사진이 저희 가족, 여기는 시댁, 여기는 저희 이제 신혼집입니다. 네, 여기는 미슐랭 3스타 받은 식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발리를 갔다 왔는데 1박에 100만 원이 넘는 그런 풀빌라가 있더라고요.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게 제 차입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26살에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의 이런 작은 사례가 누군가한테는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으면 한 마음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터닝포인트를 맡게 된 부자 되는 세상 공윤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이제 특강을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 제가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는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투자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의 생활은 어떤지, 그런 저의 전반적인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특강 제목은요, 전세 사기를 겪은 사회초년생이 30억 자산가가 된 이야기를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학창 시절부터 얘기를 해야 제 이야기가 좀 이어질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제가 학창 시절 이야기를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네, 뭐 별로 좋은 기억도 없고 한데, 그래도 이런 얘기가 또 누군가한테는 힘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열등감도 되게 심했고요. 자기 혐오도 있었고 선입견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어떻게 극복해서 투자를 하게 되었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저는 26살에 연봉 3천만 원부터 해서 이제 2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살에 순자산 30억과 현금 흐름 2천만 원 달성을 했고요. 다양한 투자 경험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서울 재개발 위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온라인, 오프라인 사업장을 둘 다 운영 중에 있고요. SNS 채널도 열심히 키우고 있고, 지금 현재 행크에듀에서 재테크 기초반과 재테크 시작 스터디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이제 키워드를 소개하자면 크게 투자자이자 사업가, 그리고 최근에는 크리에이터, 강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린 시절 이렇게 얘기를 좀 꺼내보면요, 저는 먼저 첫 번째로 가난에 대한 좀 열등감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이제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하시면서 별거 하시게 되었고, 이제 어머니 혼자서 저랑 밑에 어린 두 동생을 키우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렸을 때 좀 힘들게 자랐었어요.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해 드리자면은, 그 당시에 사실 학원 다닐 상황이 도저히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큰 딸이 이런 이제 공부에 소질이 있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동네에 있는 학원에 다닐 수 있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학원비가 한 1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그 돈이 없어서 학원도 못 다니는 적도 되게 많았었고, 여기 어딘지 아시나요? 제가 중학교 때 성적이 나쁘지 않아서 이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살면서 한 번도 그때까지는 용돈을 달라고 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죠. 이 학교 너 너무 가고 싶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고민을 하시더니 저한테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형편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근데 또 그때 무렵에 같이 이렇게 또 공부를 했던 친구들 중에 저보다 성적이 낮았는데도 좋은 학교에 진학한 친구들을 보면서 그런 가난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선입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제가 이거 기사를 찾느라 되게 힘들었어요. 이게 제가 기억을 하는 게, 저희 그 막내 동생이 이제 99년생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무렵에 전세 사기가 굉장히 좀 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만 심한 게 아니라 25년 전에도 전세 사기가 있었어요. 제가 어렵게 기사를 찾았는데, 여기 보시면 전세 계약서 위조 대출 사기라고 되어 있죠. 저희 집안도 이제 막내 동생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전세 사기를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사를 왔는데 같은 날 이제 집주인분이 대출을 받으신 거예요. 경매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음날 0시부터 저희는 이제 대항력이라는 게 발생을 하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비슷한 그런 대출 사기를 통해서 수순이 임차인으로 밀리면서 돈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경매를 어떻게 했지? 어렸을 때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데, 생각해보면은 간절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따가 그것도 뒤에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로는요, 아버지께서 총 3형제셨어요. 그 중에 둘째셨는데 같이 이제 형제들끼리 동업을 좀 오래 하셨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옛날에 은평구 쪽에 도원극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프랜차이즈 그런 영화관으로 다 바뀌었죠. 거기에 1층 마트를 좀 크게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었는데, 뭐 극장도 나중엔 프랜차이즈 극장에 밀리고, 마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형 마트들에 밀려가지고 결국에는 사업이 좀 어렵게 끝나게 돼요. 그 과정에서
그래서 형제가 사업이 잘 될 때는 그렇게 사이좋은 형제가 있을 수가 없는데 사업이 결국에 실패를 하니까 마지막에 정말 안 좋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되게 동업이라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었고요. 어렸을 때 이제 마트를 계속 하셨었는데 이것도 잘 안 되셨어요. 사업 실패가 계속 이어지면서 굉장히 저희 집안에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사업도 나는 절대로 죽을 때까지 사업을 해서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의 열등감과 3가지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회사에 막상 입사를 해서 첫 월급을 받았는데요. 2015년에 제가 입사를 했거든요. 당시에 찍힌 급여가 이제 200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200만 원이 끝이 아니라 또 회사에서 이것저것 떼가는 것들이 계속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180만 원 정도 수령을 했었어요. 근데 이 월급을 받으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어쨌든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고 또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는데 사실 막상 받아든 월급은 좀 제 기준에서는 좀 실망스러웠어요. 내가 열심히 20몇 년 동안 고생한 결과가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막상 한편으로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 모두가 되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좀 답답한 마음을 안고 이제 중고 서점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점을 가서 책을 보다가 저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준 2권의 책을 만나게 됩니다.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이 책과 그리고 타무장님의 실전 경매, 이 2권의 책을 읽고 행크에 가입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직장을 제가 이제 다니면서 생활했었는데, 제가 이제 개발자 일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아래쪽에 개발자 책이 2권 책이 1권 있고, 보면은 항상 이렇게 모니터가 있고 노트북이 있고, 여기서 저는 이제 아침에 주로 공부를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체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퇴근하고 나면은 일단은 거의 쓰러지듯이 잤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제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아침 시간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는 5시 반에 기상해가지고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준비해서 회사를 왔어요. 그러면은 다 껌껌해요.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이제 불을 켜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와서 되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8시 정도 되면은 이제 뭐 팀장이 임원분들 같이 오시는데, 제가 맨날 여기 가장 먼저 출근해 있으니까 되게 좋게 보시더라고요. 사실은 개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재테크 공부를 하러 앉아 있는 거긴 했지만, 어쨌든 일찍 와 있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되게 그걸 좀 좋게 봐주시긴 했어요. 재테크 공부도 하고 좀 임원분들한테 좋은 인상도 남기고 이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렸습니다. 이제 저도 초반에는 주 7일 가까이 임장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그 임장에 대한 추억은 딱 이 사진입니다. 우선은 보통 6시에서 6시 반 정도 이제 퇴근을 하고 바로 이제 물건지에 가도 아무리 빨라도 7시 반, 8시 이때쯤 도착했어요. 밥도 안 먹고 바로 출발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혼자 임장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되게 좀 위험하잖아요, 여자 혼자 다니기가. 그런데도 그때는 뭔가 내가 이 길밖에 없다, 나는 무조건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일념 하나로 계속 임장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 사진을 제가 찾아보는데 이거를 운 좋게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열등감도 있었고 선입견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투자를 하면서 극복을 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사실 저는 경매를 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경매 책을 접하게 됐고 읽다 보니까 내 돈을 적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가 가능하구나 라는 거 알게 돼서 그때는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경매 초급반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반장을 맡았었는데 그때 첫 입찰에 낙찰을 받게 됩니다. 초심자의 행운이 제대로 따라줬죠. 그래서 그 뒤로 정말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뭐 인테리어도 해보고 명도도 해보고, 그런 이제 사회초년생 때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경험들을 경매 덕분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올해 상반기 때 다리를 다쳤었어요. 그동안 임장하면 한 번도 다리를 다친 적이 없는데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다리가 부러졌더라고요. 그런데 이날 제가 임장을 한 11시간 정도 했습니다. 목발을 짚으면서. 그땐 다리 다치는 것도 잊어버리고 임장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임장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고 즐겁고, 내가 사회초년생 때 이런 거를 만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매에 대한 그런 선입견을 극복을 했고요. 이제 2번째로는 동업. 저희 아버지 사례를 보면서 나는 절대 동업이란 거 안 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형제끼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약서나 이런 것들을 좀 작성을 잘 못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동업이라는 게 물론 안 좋게 끝나면 정말 안 좋게 끝날 수 있지만은, 이렇게 계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계약서도 제대로 작성을 하고 뭔가 안정장치를 제대로 마련해 둔다면은 동업도 충분히 할 만하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공동 투자를 저도
경험을 했었어요. 초반에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모아서 공투도 했었고 했는데 경험도 쌓으면서 또 돈도 버니까 초반에는 특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업에 대한 선입견도 극복을 하게 돼요. 네, 마지막으로 사업. 가장 선입견을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업입니다. 투자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사업은 끝까지 성공하는 사람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도 마지막까지 해야 할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투자만 해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결국에 사업까지 같이 해야 대출도 잘 나오고 훨씬 더 우량하게 법인도 키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좀 매출이 생겨야 되겠구나 라는 걸 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처음에는 이제 오프라인 사업장인 소호사무실 이제 인천에 250평 규모로 오픈을 했고요. 그 이후에 또 온라인 사업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쿠팡이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11번가 이런 데 입점을 다 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력으로 이제 쿠팡에 판매자 로켓으로 입점을 해서 판매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농수산물 판매도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메인으로는 3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극복을 하고 나니까 조금씩 저의 삶이 바뀌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지금 앞에 보시는 3장의 사진은요, 바로 저희 모든 가족이 올해가 돼서 모두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진이 이제 저희 가족, 여기는 시댁, 그리고 여기는 저의 이제 신혼집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어딘지 아시나요? 블루보틀이죠. 네,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의도 더현대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수강생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와서 뭐가 제일 좋냐? 라고 했는데 아마 그분이 기대한 답변하고는 전혀 다른 제가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 직장이 이제 여의도였거든요. 근데 제가 딱 회사를 다닐 때 그때 막 더현대가 오픈을 했을 때였어요. 점심시간에 밥도 안 먹고 더현대를 막 뛰어가서 이 블루보틀 한 잔 마셔보겠다고 줄을 서는데 한 2번인가 3번 정도 실패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무모한 행동일 수도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번번이 이 커피를 못 마시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는데 최근에 한번 가서 커피를 주문을 하고 잠깐 멍 때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최근 들어 가장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미슐랭 3스타 받은 식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신라호텔 안에 있는 식당인데 기념일 때마다 부모님이나 이렇게 가족분들 모시고 가고 있는데 이런 데도 사실 짠테크 할 때는 생각도 하지 못했죠. 그리고 여행도 최근에 이제 발리를 갔다 왔는데 동남아인데 그 물가를 생각했을 때 1박에 100만 원이 넘는 그런 풀빌라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최근에 이제 예약해서 다녀왔었고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게 제 차입니다. 제 자랑을 하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상황에서도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26살에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의 이런 작은 사례가 누군가한테는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퇴사를 했어요. 사실 제가 퇴사를 굳이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미 그때 당시에는 투자도 계속하고 있었고 제가 원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직장 일을 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만둘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점점 다양한 사업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도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하고 싶은 일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과감하게 퇴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제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는 퇴사 사진인데요. 한참 코로나가 심할 때라서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인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조용히 노트북을 가지고 반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코로나 너무 심할 때라서. 근데 저는 이렇게 왜 누군가 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퇴사하게 되면 뭔가 되게 엄청 신날 것 같고 기쁠 것 같고 그렇잖아요. 저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되게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적지 않은 기간 동안 회사 생활을 해서인지 되게 시험섭섭하다?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잠시 지금은 너무나 감사하게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지내고 있고 최근에는 제가 2달 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3주 뒤에 저희 남편도 퇴사를 최근에 했습니다. 저는 퇴사 파티를 아주 성대하게 차려줬어요. 저는 못 받았지만 제가 퇴사한 것보다도 가족을 퇴사시킬 수 있다는 게 되게 좀 기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을 좀 드리자면요. 제가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저의 얼굴을 알리기 시작한 게 이제 2년 전부터인데요. 처음에 이제 김짬부님 영상을 시작으로 해서 김 작가님, 자청님, 유명한 채널에도 많이 나갔고 또 채널이 상대적으로 적은 채널에도 정말 많이 나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출연한 거를 이렇게 세보니까요. 한 40편 넘게 출연을 했더라고요. 근데 유튜브 출연할 때마다 항상 꼭 이런 댓글이 달려요. 그건 그때라 가능한 거 아니냐. 그냥 운이 좋았겠지. 그리고 부세님이라서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글이 항상 달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이런 이제 악플을 받을 때면 뭐 마음의 상처도 받고 했었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더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요즘에는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제 사례이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거든요. 뭔가 내가 재테크 공부를 시작하려고 할 때 주변에서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보다는 그걸 도대체 왜 하냐. 가족들이 심지어 반대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간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항상 저를 떠올리셔도 좋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럴 때는 내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빨리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런 의지로 같이 열심히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스스로의 삶에 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걸 보는데 딱 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웨인 다이어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자기 혐오도 심했고 뭐 열등감,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지금은 어느 정도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의 삶에 반할 수 있는 사람이 꼭 되셔서 나중에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특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부세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네.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사람이 그런 무의식이나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부세님이 생각보다 그런 뭐 어렸을 때 아버지의 실패 그리고 전세 사기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네. 되게 상처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또 의외로 이렇게 투자에 또 빨리 시작을 하셨어요. 어떻게 네. 이런 좀 선입견을 이겨내고 또 극복하실 수 있었던 것 같으세요? 처음에는 이런 투자나 이런 건 나랑 먼 얘기,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뭔가 부자가 되는 거, 그러니까 뭔가 부자까지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은 환경을 살고 싶은데 계속 그것과 멀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때 좀 책을 좀 많이 읽었던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꼭 뭐 재테크 책이 아니더라도 마인드를 좀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도움이 되는 책. 그렇게 안 하면은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책을 많이 읽고 요즘에는 뭐 보면은 그 유튜브 관련된 영상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항상 사람이란 게 좋은 일만 있진 않잖아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저도 영상 찾아보고 요즘에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지만은 뭐 최강야구 막 이런 거 제가 좋아하는 예능 프로지만은 네. 어떻게 보면 은퇴한 선수들이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는 영상 보면서 가끔 이제 그분들이 실시간 훈련하는 영상 이런 거를 막 틀어놓기도 해요. 제 스스로 뭔가 나태해지려고 할 때마다 그거 보면서 이렇게 레전드 선수들도 지금도 훈련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지금 이렇게 놀고 있을 때가 아니다. 막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제 스스로 마인드를 좀 바꾸려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부세님도 이렇게 성공하고 있고 또 노력하시는 분들 영상 보면서 도움을 받는다고 하세요.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많은 영향을 받으실 것 같아요. 아까 이렇게 또 채팅방에 그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또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평소에 뭐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아니면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는데 멘탈 관리를 좀 어떻게 하는 편이세요? 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멘탈 관리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네. 체력적으로. 이게 체력이 안 좋아서 멘탈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저는 원래 체력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운동을 조금만 쉬면은 바로 제가 느껴져요. 체력이 떨어졌구나. 그래서 지금도 제가 사실 뭐 산테크 할 때는 운동하는데 제대로 돈을 못 써가지고 그때는 이제 한 달에 2만 원 정도 헬스장을 다닐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운동은 제가 돈 투자를 꽤 많이 하는 편이에요. 뭐 PT를 받는다던가 유일하게 제가 투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운동인데 그렇게 해야 체력을 버틸 수 있고 멘탈 관리도 오히려 이제 뭔가 어떤 마음이 좀 건강한 상태에서 좋은 멘탈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운동을 통해서 좀 저는 멘탈 관리를 잘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정신적으로 힘들 때에는 이런 영상들 보고 책을 보면서 힘을 얻는데 결국 체력이 떨어지면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더 이게 마음은 앞서가는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거기서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운동도 그렇고 책을 읽는 것도 그렇고 습관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 그러면 또 부세님의 그런 루틴? 하루 루틴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운동을 하고 뭐 이렇게 투자 공부를 한다든지. 지금은 루틴이 어떻게 되세요? 요즘 저의 루틴은 일단은 아침에 일어나면 특별한 스케줄이 없으면 이제 요즘에는 뭐 이제 골프도 조금씩 배우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하기 싫은 거를 제일 아침에 먼저 해요. 그리고 이제 씻고 오면은 딱 9시 정도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업무를 시작을 해요. 오전에는 여러 가지 뭐 강의도 하고 있고 사업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주로 오전에는 좀 머리를 쓰는 일들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하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오후가 되면은 조금 우리가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에 전화를 돌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물건 분석을 한다거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게 루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후에 하더라도 약간 집중력이 떨어져 있어도 크게 이제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요즘에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퇴사를 했잖아요. 네. 제 스스로를 퇴근시키지 못하면은 퇴근을 못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6시에서 7시 사이에는 퇴근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부세님 같은 경우는 이제 퇴사를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4시간을 내가 이제 관리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 삶이 사라지잖아요. 네. 저도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공감이 된 게 보통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이나 이제 저도 그렇고 우선순위를 나눠서 이제 머리를 쓰거나 중요한 건 앞쪽에 하고 네. 기계적으로 루틴으로 할 수 있는 건 또 이렇게 체력이 좀 떨어질 때 이렇게 많이 네. 또 보충을 해서 네. 또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조기 태소님이 네. 지금 부세님 처음 투자 공부를 할 때 공부 네. 스케줄표를 어떻게 짜셨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 사실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보통 사회 초년생 때 이제 음. 공부를 시작하면 직장 다니면서 보통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직장 다니면서 투자 공부를 한다는 게 정말 여간 쉬운 게 아니에요. 특히 체력적으로 조금 어려운 분들은 정말 그 짧은 시간 안에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화요일, 목요일 날은 아침 운동을 갔었고요. 네. 그다음에 월수금은 이제 공부를 했는데 보통 그때는 지금처럼 온라인 수업이 많지가 않을 때라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강의를 듣고 바로 월요일 날 강의 복습을 해요. 회사에 출근해서 이제 9시부터 업무 시작을 하죠. 그렇게 돼서 한 12시 정도 되면 점심시간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짠테크를 한다고 했으니까 도시락을 그때 계속 싸서 다녔거든요. 도시락을 이제 먹고 그다음에 나머지 쉬는 1시까지는 계속 이제 물건을 찾는 거예요. 그 시간에 최대한 집중해서 네. 찾아요. 물론 사실 한 아무리 시간을 확보해도 45분, 40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동안에 월요일 날에는 예를 들어서 뭐 경매 물건 중에 뭐 주거용 물건을 찾는다든지, 뭐 화요일은 상가를 본다, 뭐 수요일 날에는 공장이나 토지를 본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목요일은 보통 이제 공매 검색. 왜냐면 목요일 날 보통 결과가 네. 나오다 보니까 목요일 날 공매 검색하고, 뭐 금요일 날에는 내가 그 일주일 동안 검색을 못한 물건이 있으면은 그때 마무리 찾아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일주일 물건 찾는 루틴을 좀 생활화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퇴근하고 나서는 사실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을 때라서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또 이제 물건을 찾는 것만 이제 점심 때 하고 집에 와서 분석하는 거는 저녁 때 했었어요. 그거는 제가 해보니까 사실 거의 이제 비슷하거든요. 물건을 분석하는 패턴이. 그래서 이거는 막 집중력이 엄청 높지 않아도 저녁에 해보니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물건을 찾아야 토요일 날 이제 임장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몇 년 동안 계속 반복해왔던 것 같아요. 그럼 평일에는 이제 네. 주말에 임장 갈 곳을 미리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리를 네. 해놓는 거네요. 네. 이제 주말에 또 임장을 가시고요. 네. 그럼 그 기간이 몇 년 정도 그렇게 좀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퇴사하기 전까지도 그 루틴은 계속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 4, 5년? 5년, 네. 아. 와, 5년 동안 그 루틴, 네, 네. 지키신 거예요? 네. 사실 지금 오늘 이렇게 부세님이 이야기해 주신 루틴들 우리가 많이 이야기는 들어보잖아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 이상은 들어보고 네. 또 시도도 해요. 근데 네. 이게 3달 이렇게 이상 시도하는 게 좀 어렵거든요. 왜냐면 네. 처음엔 하다가도 네. 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일이 바빠져서 육아 때문에 몸이 아파서 하다가 멈추고 하다가 멈추고 이걸 참 많이 반복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5년을 지속하셨다는 건 참 이 노력도 더 대단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좀 지속을 하실 수 있으셨어요? 행크에 가입하고 부동산 공부를 처음 시작을 하면서 계속 스터디 활동을 했었어요. 아, 네. 스터디 활동이요? 네, 스터디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계속 옆에서 누군가가 낙찰받고 수익 내는 모습을 보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일주일 내내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게 된 것도 스터디의 힘이 좀 굉장히 컸다. 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보니까 네. 부세님이 기본적으로 네. 이 욕심이 많으신 분이세요. 아, 내가 좀 쉬고 체력이 떨어져도 누군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좋은 성과 내면 나도 해야겠다라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자극을 받으면서 네. 나아간 거네요. 투자라는 게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하다 보면 네. 아, 뭔가 이렇게 지치기도 하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데 어디에 뭔가 속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내 의지보다는 환경을 믿고 네. 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저희 또 한번 현장의 질문을 또 받아볼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벌써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네,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세요. 예, 저는 행크에 있는 이원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데 남들과는 다른 포인트로 투자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포인트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이제 권리 분석을 특수 물건까지 계속 끝까지 공부를 했었어요. 판례도 찾아보고 실제 정말 내가 공부한 게 맞는지 임장도 다녀보고 그렇게 임장을 하면서 이론과 실전을 계속 병행을 좀 했던 게 컸고요. 그다음에 권리 분석뿐만이 아니라 일단 물건에 대한 일단 가치 자체가 볼 수 있어야 뭐 이 물건이 어떤 하자가 있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2천만 원 가지고 한 건 투자하고 나서 돈이 없을 때 복귀 임장을 다녔던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상가에 대한 복귀, 그리고 이제 상가 복귀만 한 건 아니고 이제 뭐 토지에 대한 복귀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이제 들으면서 어쨌든 뭐 임장 가고 입찰 가고 해야 되는데 돈이 당장에 없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시기를 좀 극복을 하기 위해서 저는 오히려 그때 막 사이즈가 큰 물건들 보러 다니고, 왜냐면 어차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막 몇십억짜리 물건 보러 다니고 나중에 돈 생기면 저런 물건 꼭 한번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다녔던 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낙찰받아 처리했는지를 보니까 그럼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라는 그런 학습 효과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주말에 쉴 때도 그냥 쉬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권리 분석이나 내가 하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조금 풀기 어려운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은 주말에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가 있을 때 한번 그거를 좀 파보는 거예요. 이걸 분석을 통해서요? 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본기가 잘 다져 있어야 돼요. 일단 권리 분석이 완벽하게 마스터가 돼야 되고 임장을 계속 다니면서 그런 여러 가지 사례도 많이 보시고 그렇게 해야 투자라는 게 단계별로 실력이 확 늘거든요. 계속해서 3년 정도 반복하시면은 그때부터는 계속 줄어들더라고요. 경쟁자가. 나중에는 계속 단독. 진짜 이 부세님은 대답도 굉장히 정답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또 댓글창에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시고 첫 낙찰을 받으셨는지 궁금해 네. 하시거든요. 네. 부세님 같은 경우는 공부하시고 첫 낙찰을 그 네. 받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셨어요? 근데 초반에는 생각보다 성과가 좀 빨리 났었어요. 한 달 만에 낙찰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내가 되게 경매를 잘한다 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별로 좋지 않은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투자할 돈도 없고 계속 이제 뭐 폐찰하고 그런 기간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거든요. 이게 너무 빨리 낙찰을 받는 것도 좋은 건 아니구나.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게 있어서 지금까지 해올 수 있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지만은 너무 빨리 성과를 내는 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아니 근데 첫 낙찰은 되게 빨리 받으셨는데 네. 두 번째 투자는 왜 기간이 길어지셨던 것 같으세요? 낙찰을 받았다가 나중에 그게 이제 경매 취하가 됐어요. 두 번째 네, 물건이요? 네. 그래서 좋은 걸 받으셨나 봐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물건을 받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권을 갚아서 취하를 시킨 케이스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또 한 몇 개월 계속 입찰을 하는데도 낙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텀이 거의 한 1년 가까이 갔던 것 같아요. 슬럼프가 오기도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어쨌든 첫 낙찰은 되게 빨리 받았고 네.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투자가 쉽지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슬럼프는 오지 않으셨나요? 다른 데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항상 슬럼프는 그냥 일상이다라고 생각해요. 네. 이게 왜냐면은 남들 놀 때 공부하고 하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지치지 계속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한다고 해도 솔직히 사람인지라 우리는 로봇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힘들 때 남들은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런 사례도 보고, 물론 그게 직접적으로 나의 도움은 안 될지라도 그러니까 제 스스로를 잘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슬럼프에 빠지더라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렇게 해야지 슬럼프에 빠지더라도 금방 극복이 좀 가능한 것 같아요. 슬럼프는 일상이다. 네, 이렇게 또 명언에 남겨주셨다고 또 얘기를 하시는데요. 예, 오뚜기의 자세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부세님처럼 재테크로 좋은 성과를 내시는 분들, 아니면 뭐 각 분야에도 그렇고요. 일상이라고 받아들이니까 그냥 킵 고잉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부세님이 사실 지금 이렇게 많은 걸 이루셨는데도 30대 초반이시잖아요. 네. 네. 굉장히 다양한 도전들을 또 이렇게 차분차분하게도 하고 계신데, 지금 새로운 사업들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아까 온라인 사업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네. 좀 사업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최근에 또 뭐 쿠팡 수업도 들었었고 들으면서 온라인 쪽도 되게 기회가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항상 뭔가 일을 추진을 할 때 가장 첫 번째가 그거예요. 이게 과연 내 투자에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오프라인 사업장도 그렇고 온라인 사업도 부동산 물건 찾는 것처럼 온라인 쇼핑몰도 운영하려면 계속 좋은 물건을 소싱을 해야 되거든요. 그 네. 과정이 되게 반복적이고 고되고 되게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내 투자에 도움이 된다. 제가 예전에도 상가 투자하면서도 뭐 쇼피라는 그 쇼핑몰을 잠깐 운영을 했었는데 네. 그거를 하면서도 매출이 얼마 안 나왔는데도 그걸 좋게 보고 대출을 잘 해주더라고요. 네. 거기서 힌트를 좀 얻었어요. 아, 내가 투자를 잘하고 이렇게 대출을 잘 받으려면은 그런 온라인 사업 쪽으로 이렇게 하면 특히 이제 정부에서 많이 밀어주는구나. 뭐 여러 가지 뭐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내가 온라인 사업을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좀 온라인 사업에 계속 좀 집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사업하고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올감사님이 진솔해서 말씀들이 와닿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또 부세님이 하나하나씩 경험을 하시면서 또 내가 느낀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니까 더 와닿는 이야기들이 오늘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제 시간이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특히 이제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나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든지 기본기를 다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투자를 잘하면은 사업도 사실 어떻게 메커니즘은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한 가지를 잘하면 다른 것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항상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복습하시면서 주기적으로 이제 임장도 계속 다니시면서 그렇게 해야지 성과도 잘 나고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꼭 투자하실 때 기본 기초를 잘 다지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부세님이 기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면 1+1+1으로 우리가 또 좋은 성과들,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요. 아마 이 영상 보시면서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 투자도 해야 될 것 같고 부세님이 온라인 쇼핑몰 얘기하니까 온라인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우리 첫 마음으로 돌아와서 기본기부터 다지면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세님은 오늘 좀 어떠셨어요? 이렇게 내 이야기를 하는 또 특별한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유튜브 인터뷰를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주제로 옛날 얘기부터 막 꺼내면서 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은 또 하면서 이렇게 앞에서 계신 분들과 소통하면서 또 온라인 또 봐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런 시간 자체가 저한테도 참 감사하고 소중하고 어떻게 보면 저도 이 시간을 계기로 더 잘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세님이 이렇게 답변도 참 정석으로 하십니다. 오늘 이제 부세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마디 한마디 진심을 담아서 전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그래서 부세님이 앞으로도 더 잘 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어요. 사실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인생은 약간 추 같다고 힘든 시간이 있으면 이걸 극복하면 또 좋은 시간이 올 거야. 또 좋은 시간을 겪고 있으면 언젠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잘 극복하자 이런 마음을 갖는데 부세님이 또 어린 시절 이렇게 열등감과 선입견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해 오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또 나이보다 정말 성숙하게 또 이렇게 멋지게 투자에서도 인생에서도 성공을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힘든 시기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요. 부세님 오늘 이야기가 또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크 터닝포인트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